안녕. 네가 바로 그 전학생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나는 너의 같은 반 회장이야. 내가 앞으로 다니게 될 너의 학교를 소개시켜 줄 건데 그 전에 우리 학교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거든. 이게 밤마다 있고 새로운 교실마다 또 있어. 왜 이렇게 놀란 표정이야? 겁먹은 거야? 에이, 걱정 마. 규칙들만 잘 지키면 돼. 조금은 어색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익숙해질걸? 이건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전학생, 입학생에게 배부되는 수칙이야. 안전하고 재밌게 학교 생활하고 싶지? 그럼 이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해. 이 수칙을 어겨서 생기는 모든 사건, 사고와 그 피해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몰빵돼서 우리 학교에서 책임이나 보상을 해주지 않아. 물론 시체 처리도 해주지 않는다고? 이 넓은 세상에서 너 하나가 죽었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호들갑은 떨지 말아줘. 아하,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알려줄게. 집중해서 잘 들어. 먼저 이곳은 1980년에 개교한 이 마을의 하나뿐인 중학교야. 그래서 현재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고 졸업한 곳이기도 하지. 이 마을의 하나뿐인 중학교라는 뜻은 이 마을에 여기를 제외하고 다른 중학교는 없다는 뜻이기도 해. 여기를 제외한 다른 중학교를 발견했을 때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반복하되 절대로 그 중학교를 언급하거나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나도 몇 번 본 적 있는데 나를 제외한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이어나가더라고. 우리가 그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쪽에서도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절대 보이는 걸 티내선 안 돼. 이곳은 전 세계에 있는 중학교 중에서도 유독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어. 덕분에 학생들이 충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되고 있지. 그러나 간혹가다 길을 잃은 학생이 존재하기도 해. 학교가 워낙 넓다 보니까 진짜 매년에 한 명은 실종된다고. 너도 이 일을 당하기 싫지? 그러려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내부를 완벽하게 외워야 해. 진짜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전부. 1층부터 8층까지. 본관, 동관 빠짐없이 수첩에 적든 노트에 적든 어디에 기록하든 상관없으니까 내부를 완벽하게 외워. 일단 여긴 당장 머리로 외우기엔 너무 넓으니까 그냥 수첩에 적어놓는 걸 추천할게. 기록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 걸리든 상관없는데 자정을 넘기면 안 돼. 자정을 넘기면 우리 교문도 잠기고 게다가 자정은 그들이 행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라고. 그들의 저녁밥이 되기 싫으면 그냥 빨리 나오는 게 좋을 거야. 만일 수첩이나 노트에 적어놨을 경우 그 수첩이나 노트를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해줘. 그것은 너를 구해줄 몇 안 되는 쉴드 중 하나야. 정말 중요하니까 꼭 지켜. 그 수첩이나 노트를 잃어버린다면 널 구해줄 쉴드의 절반이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소중히 다뤄. 학교에서 돌아다닐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 다리가 부러졌거나 휠체어를 탄 상황이라면 이용해도 딱히 상관은 없지만 너무 급한 경우 아니면 그냥 계단 타. 계단이 귀찮은 건 사람뿐만이 아니라고? 이것 하나만 잘 기억해놔. 만일 학생 중 누군가가 다가와서 여기 4학년 14반이 어딨는지 아니? 혹은 이와 비슷한 말을 한다면 무조건 모르겠다고만 해. 네, 아니면 뭐라고요? 라고 되묻는 말을 해선 안 돼. 너도 알잖아. 중학교는 3학년까지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전학년은 13반까지밖에 없어. 간혹가다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냐. 어딘가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어. 네가 모르겠다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을 한다면 그들은 말을 따라하면서 점점 완벽해질 거야. 그럼 위험해지는 건 너와 주변 친구들이라고. 명심해. 하지만 그 학생이 입고 있는 옷이 일반 교복이 아니고 마이나 넥타이가 검붉은 색이라면 즉시 귀를 막고 보건실로 가. 거길 가서 보건 선생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한다면 조퇴증을 끊어주실 건데 누구와도 접촉도 하지 말고 입도 뻥끗하지 마.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보건 선생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검붉은색을 본다면 당장 무조건 보건실로 가야 해. 조퇴한 후에는 곧바로 집으로 가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어. 20분 정도 숨은 후엔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그를 3번 외친다면 안전해. 단 숨는 동안 그들에게 들키지만 말아줘. 진짜 내 목숨이 달린 일이야. 만일 보건선생님이 조퇴증을 끊어주시지 않는다면. 미안해. 이건 막을 수 없어. 짧게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길 바랄게. 우리 학교는 본관과 동관으로 나누어져 있고 3층부터 8층에 본관과 동관을 이어주는 구름다리가 있어. 하지만 요새 서관을 발견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지만 우리 학교에는 본관과 동관밖에 없는데 이상하지? 만약 서관을 네가 발견했다면 무조건 선생님께 알리고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 그날은 동아리나 방과 후 수업이 없을 거니까 그냥 집으로 가면 돼. 그거에 대해서 제재나 벌점 같은 건 없을 거야. 우리 학교 동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원래 동관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었어. 하지만 추락사고가 연달아 생기고 게다가 안전검사할 때는 안전검사하러 온 사람의 대다수가 죽어나가자 결국에는 동관에 엘리베이터를 없앴어. 동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기억해줘. 6번 항목에서 말한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야. 동관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없어도 물품을 후송하기 위해 있는 작은 엘리베이터는 있거든. 그거랑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랑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건데 만약 주위에 불이 다 꺼지고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즉시 근처에 있는 반 아무데나 들어가. 단 14반에는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1에서부터 89까지 센 후 교실을 나와 3학년 교무실로 가서 빨간 머리의 선생님을 찾아.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그 선생님은 꼭 계실 거야. 선생님께 말을 걸면 노란 종이를 주실 텐데 그걸 꼭 쥐고 4에서부터 1까지 거꾸로 세. 무조건 거꾸로 세야 해. 그럼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 있을 거야. 학교 내부를 정확하게 외우라는 건 이걸 위해 있는 거라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수칙인데 꼭 외워두고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특수 교실에 있는 수칙을 이야기해 줄게. 이건 자리에도 붙어 있지만 내가 미리 알려줄게. 이쪽부터 보자. 잠깐. 근데 4학년 14반이 어디야? 식별 코드 S-01-03. 개체명, 푸른 심장. 출연 조건, 1급 통제구역 유현터널 2차 암흑 구간에서 일정 확률로 출연. 외형, 높이 약 8m, 둘레, 약 11m, 고정형 부유체. 자체 발광하는 거대한 푸른 심장의 외형으로 전 부위에 수많은 귀가 달려있음. 특이사항, 강력한 정신오염 능력, 접촉자들의 괴이화, 2년 주기로 발생하는 고동현상. 해당 문서는 재난관리부 1급 기밀문서로 외부로의 유출을 엄격히 금지함. 푸른 심장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대상자는 자신의 귀를 바쳐 심장과 하나가 되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것으로 확인됨. 푸른 심장이 발광하며 내는 빛을 지속적으로 쬐면 손상된 신체가 복구되는 것이 확인. 신체가 아닌 사물이나 의복은 효과가 없음. 대상자가 푸른 심장에 긍정적인 감정을 지닐수록 복구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확인. 해당 행위를 기도라고 명칭. 시체가 푸른 심장에 빛을 쬐는 경우 곧바로 숭배자식별 코드 S-01-03-1로 변이하는 것이 확인. 손상의 정도에 따라 기도의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 X번 피험체의 오른손을 절단한 후 기도를 명령하자 완전한 복구까지 3분 21초의 시간이 소요됨. X번 피험체의 오른팔을 절단한 후 기도를 명령하자 완전한 복구까지 6분 47초의 시간이 소요됨. 복구 과정 도중 대상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확인.
두 피엄체에게는 푸른 심장과 관련된 어떠한 설명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기에 푸른 심장을 향한 신앙심은 큰 차이가 없었으리라 추측. 손상된 이후 흐른 시간은 기도의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확인. X번 피엄체의 경우에는 조사 투입으로부터 11년 전 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으나 조사 투입 3일 전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번 피엄체와 기도의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푸른 심장에게 기도를 한 피엄체는 12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이상 현상이 발생.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간헐적 폭발 장애 환자와 유사한 현상을 보임. 대부분의 피엄체는 극도의 불안, 감정 기복, 환각, 환청, 자살 충동, 인지 능력 저하, 정신 분열, 자해 및 자살 충동을 호소함. 해당 현상은 괴이화의 1차 증상으로 확인. 1차 증상 발현에서 일정 시간이 흐르면 2차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 확인. 피엄체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행동을 제외하면 모든 시간을 기도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됨. 기도 방식은 피엄체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적인 기도부터 자해까지 다양한 각자의 기도 방식이 확인됨. 2차 증상 발현 이후 피엄체들의 공격성과 불안 수치는 현저히 낮아지나 언어 능력이 극도로 와해되어 더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해지는 것을 확인. 2차 증상 발현까지 걸리는 시간은 피엄체마다 편차가 크나 최소 12일에서 최대 108일이 소모됨. 2차 증상 발현 이후 홀수년도 9월 25일의 1개월 전부터 피엄체들의 외형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며 3차 증상 발현. 가장 처음 발생하는 변화는 손발가락과 목의 길이가 점차 늘어나며 귀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것이 확인. 해당 시점에서 피엄체들은 최소한의 생명활동조차 하지 않고 어떠한 외부적 자극에도 기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확인. 이후에는 점차 안구가 녹아내리며 피부가 벗겨지고 심장과 견갑골이 기형적으로 자라나 근육을 찢고 신체 밖으로 돌출. 3차 증상의 진행은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변이를 완료한 피엄체는 이후 숭배자 식별 코드 S-01-03-1로 간주. 이후 숭배자들은 고동현상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집중하다가 고동현상이 발생하면 유현터널로 이동하고자 하는 모습이 확인됨. 고동현상을 최초로 관측한 것은 2017년 9월 25일이며 이후 2019년 2021년 9월 25일에도 고동현상이 재발생. 1차 고동현상 당시에는 해당 현상에 관한 정보가 없었기에 푸른 심장을 이용한 피엄체 실종자 사사단 소속 군인 총 311명이 숭배자로 변이. 이후 사사단 측으로 가급적 푸른 심장의 사용을 지양할 것을 요청. 2차 고동현상 당시에는 1차 고동현상 이후 투입한 피엄체 50명을 관찰하여 해당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총 107명이 숭배자로 변이. 이후 푸른 심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유현터널 생존자 중 일부가 보니 아니게 푸른 심장의 빛을 쬐며 3차 고동현상 전까지 5명이 변이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 이후 해당 개체들을 변이 전에 사살하여 3차 고동현상은 피해가 없었음. 숭배자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 유현터널을 향해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 이동 도중 발견한 모든 생명체를 공격하나 경로를 이탈하지는 않아 도망가는 대상을 추적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 현재까지는 유현터널 생존자들에게 증상이 발현할 시 곧바로 격리하여 민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
유현터널 생존자가 숭배자로 변하기까지 최소 13개월이 소요되기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생존자들의 변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 1차 고동 현상과 2차 고동 현상을 통해 한 번 증상이 발현되면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으며 숭배자로 완전히 변이하면 재암 난이도도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확인. 3차 고동 현상 당시에는 증상이 발현 중인 대상들을 사전에 사살의 피해를 예방함. 분명히 푸른 심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함에도 불구하고 푸른 심장의 존재와 위험성을 인지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푸른 심장이 안전하다는 인지 조작 현상이 발생. 재난관리부 및 사사단 측에서는 상시 조직원들에게 푸른 심장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것. 출장자 공원행정과장 김정규, 공원구역 1팀 팀장 성민영, 주무관 윤영재, 권수지, 강현호. 출장 사유, 강서구 별빛공원, 이상현상으로 인해 구민 128명 행방불명되며 밤 11시 이후 소음, 악취 등 민원으로 폐쇄 조치하였으나 구민들 안전 문제 등 피해 심각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 및 매뉴얼 확인코자 함. 또한 해당 공원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그 모양을 빈번히 달리하여 매뉴얼도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한 바임. 출장 내용 2016년 매뉴얼의 내용의 신뢰도 확인 위주로 출장하였음. 공원으로 진입하는 입구는 총 2개이며 해성아파트 쪽 입구로 진입해야 함. 정자가 있는 방향으로는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되며 혹시라도 진입했을 시 바로 정자로 달려가 정자 마루 아래 부분 50cm 정도의 어두운 공간으로 숨어 1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함. 이때 바깥을 최대한으로 응시하며 눈을 깜빡이는 빈도를 줄일 것. 2018년도 담당 주무관이던 고 조훈열 주무관의 출장으로 이미 확인된 사항임. 공원에 진입할 때에는 어떠한 물, 커피, 음료 등 액체로 추정되는 것은 전부 반입 금지. 혼자 들어가는 것도 추천하지 않음. 2018년도 담당 주무관이던 고 조훈열 주무관의 출장으로 이미 확인된 사항임. 장미정원에 진입하면 낮이더라도 밤으로 바뀌며 가로등 불빛에 의존해 나아갈 수 있음. 다만 가로등이 잠깐 꺼진다면 이때는 암흑 속에서 가로등이 켜질 때까지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되고 가만히 멈춰 있을 것. 5초가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으나 그동안은 미동 없어야 할 것. 염두할 것은 어둠 속에서 눈이 적응해 가기 시작해 시야가 뚜렷해질 경우 필사적으로 땅만 보거나 눈을 감고 있을 것. 진실, 가로등 꺼지는 순간 출장자 전원 걸음 및 행동 중지하였음. 모두 피부가 얼뜻한 한기와 누군가 코앞에서 뚫어져라 보는 느낌을 받았으며 약 18에서 20초 이후 가로등 불빛 다시 들어옴. 장미정원에 진입하고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 장미꽃들을 발견하면 그들에게 수분을 제공해 주어야 함. 그러나 물은 반입 금지이므로 최대한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드릴 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말하며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남김없이 가려야 함. 귀까지는 보여도 되지만 턱, 광대, 이마가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상태로 아무 기척이 없을 때까지 있을 것. 진실 그러나 10분 정도 지난 상황에서 4-1 상황 발생하였음. 김정규 과장에 따르면 불쾌하고 축축한 어떤 것이 자신의 손 밑으로 강렬히 비집고 들어오려 했음. 얼굴을 가렸으나 장미 중 하나가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려 한다면 10초 이내로 재빨리 분수대에서 물을 퍼서 장미에게 뿌려야 함. 실패가 예상되면 차라리 웃는 얼굴로 장미들을 끌어안아 공원과 하나가 되는 것을 추천하며 이 과정은 고통의 시간을 단축해줌. 오류 현실성이 떨어지는 매뉴얼임. 출장자들은 2001년 설계지도와 비교해 봤을 때 분수대와 장미정원 사이의 거리가 몇 배는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러나 주무관 강현호가 자기 왼손을 잘라 그 피를 장미에게 뿌렸고 해당 장미는 잠잠해짐.
혹여라도 장미정원에 붉은 장미가 아닌 흰 장미가 있다면 꺾어서 복귀할 것을 추천. 출장 중 흰 장미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 내용은 2012년에 확인된 바 있으며 아래 붙임 참조. 첨부 파일 2012년 강서구 별빛공원 출장 보고서 성민영 주무관. 흰 장미를 꺾어 공원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 꽃은 인간으로 바뀌었으며 인근 실종된 구민으로 밝혀짐. 다만 박 씨는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고 비이성적인 말만 반복하며 현재 정신병원에 있음. 흰 장미를 꺾을 때 잎이 난 부분 위쪽을 꺾으면 결코 안 됨. 확인 불가. 붉은 장미 또한 공원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면 구조 가능하나 꺾으면 안 되고 뿌리째 뽑아서 운반해야 함. 성인 남성이라면 쉽게 뽑을 수 있고 뿌리 뽑은 후 바로 가방에 넣어서 시야를 차단할 것. 오류. 주무관 윤영재가 확인하였으며 장미줄기를 잡아당기자 사람의 정수리 같은 형상이 있었음. 아무리 당겨도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한 듯 보였음. 이후 윤영재 주무관은 공원과 하나가 됨. 본 보고서에서 정도 이상의 참혹한 표현은 생략하고자 함. 분수대 근처에 오면 철썩철썩 쏴아 하는 파도 소리가 남. 진실. 분수대 가운데 있는 추한 남성의 조각상과 눈을 마주치면 눈이 뽑히며 시력을 잃어버림. 오류. 강현호 주무관이 확인차 눈을 여러 번 마주쳤으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음. 강 주무관에 따르면 해당 조각상은 여성이며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있음. 매뉴얼에 추가 분수대 옆을 지나는데 주무관 권수지가 물속에 그것이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걸음을 멈추는 현상이 있었음. 다른 출장자들은 물속에서 어떤 것도 보지 못했음. 철쭉 동산에 오면 미화 반장이 배회하고 있음. 그가 예초기를 들고 있다면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도망칠 것을 권함. 규격 50 이상의 느티나무 뒤로 숨는 것을 추천. 확인 불가. 예초기를 들고 있지 않았고 공원 내 나무들이 전부 배롱나무, 벚나무 등의 어린 나무로 변해 있어 도망칠 곳이 마땅치 않음. 미화 반장이 예초기를 들고 있지 않다면 마주치는 즉시 반갑게 인사하며 공원 관리자임을 드러낼 것. 긴장한 기색은 절대 보이지 말아야 함. 진실. 김정규 과장이 영산홍은 많이 들어왔나? 혹은 잔디에 토끼풀이 너무 많던데. 와 같은 질문을 던지자 화색을 띠며 그에게 눈인사를 하였음. 그러나 성민영 팀장은 이 구간 이후로 육체가 심히 손상되어 동행 불가 상태가 됨. 출장자 전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기억이 없음. 철쭉 동산을 지나 놀이터로 오면 다음에 세 가지 상황 중 하나로 진입하게 됨.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소음과 비명소리, 가장 운이 좋은 인카운터로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아무 위해도 없으며 놀이터 구간을 지나면 됨. 하지만 자신에게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귀를 반드시 꼭 막아야 함. 이어폰 착용을 추천. 이어폰 착용 시 알 수 없는 전자음, 부르짖는 소리 등으로 귀가 멀게 되지만 청력을 잃는 것이 나음. 이번 출장으로 확인 불가. 폭우. 곧장 사방에서 비가 쏟아지며 내리는 비를 마시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힘. 마시지 말 것. 현재 폭우를 마주친 후 복귀한 주무관들은 전부 심각한 방사능 중독 증상을 보이며 1년 이내 사망하여 생존자 없음. 이번 출장으로 확인 불가. 유카타를 입은 소녀, 놀이터 구간으로부터 당장 멀어질 것. 이때 뒷걸음질로 멀어지며 절대 무엇인가에 발이 걸려 엉덩방아를 찍거나 넘어져서는 안 됨. 철쭉 동산 중반까지 뒷걸음질 쳤다면 그때부터는 그룹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다시 놀이터 구간으로 진입하면 됨. 이때 반드시 키가 큰 순서대로여야 하며 앞사람 때문에 본인 시야가 가려지도록 해야 함. 놀이터를 지나는 동안 자신의 앞사람이 줄을 이탈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공원과 하나이므로 포기하고 빨리 간격을 줄여 그 다음 사람 뒤로 붙을 것. 출장자들은 유카타를 입은 소녀로 진입하였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행동하였음. 김정규 과장,
강현호 주무관, 권수지 주무관 순서대로 줄을 서 진입하였으며 놀이터 구간 통과 성공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 김정규 과장이 알 수 없는 소리로 지속적인 혼잣말을 반복함. 다음은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임. 날 보고 있어. 저 구름은 뭐야? 요시로 여긴 너무 빨갛고 댕강댕강 소리가 나는 저녁문을 지나 가득 담긴 저울의 심장 더워. 저 구름은 뭐야? 놀이터를 벗어나 보도국간으로 진입하면 출구가 보이고 바닥은 보도블록으로 무질서하게 포장되어 있음. 보도블록 중 아이가 크레용으로 낙서한 듯 보이는 블록만 밟아야 하며 다른 블록을 밟을 시 심각한 상해의 우려가 있음. 진실. 김정규 과장이 허벅지 아래를 잃어버림. 보도 구간을 지나서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본다면 정자 쪽 철문, 출입구로 나갈 수 있음. 이때 같이 있던 동행자들의 얼굴을 서로 확인하여 공원 진입 전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것. 눈과 귀가 뒤틀려 있거나 익사한 시체 같거나 묘한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미소를 띠고 있다면 절대같이 공원 밖을 나서지 말 것. 진실. 권수지 주무관의 얼굴이 전과 달랐고 온몸에서 물을 떨어뜨리고 있어 공원에 남을 것을 요청하였음. 그녀는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하였으나 곧 무표정으로 변하곤 뒤돌아서 공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음. 출정자 김정규 등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본 출장이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한 후 출장하였음. 본 보고서는 철저히 내부 문서로 분류되며 별도의 파기 지시가 없다면 영구 보존키로 함. 이상 김정규 외 1인은 출장을 복명함. 공원행정과장 김정규, 공원구역 1팀 주무관 강현호. 안녕하십니까? 강서구를 사랑하는 시민 한 명으로서 항소 올립니다. 별빛 공원에 대해 매번 답변을 피하고 계신데 이 공원은 폐쇄하였다면서 지역 주민으로서 매번 소음이 극심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새벽에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 아파트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공원 전경이 잘 보임에 정원을 살폈더니 웬 사람들이 공원에 바글바글 비명과 아우성을 쳐대니 며칠 전에도 전화하여 사유를 물었건만 담당 공무원이 그것은 흰장미들이다며 귀신씨 나락 까먹는 소리만 하였으니 모든 공원 행정과 직원들이 사태를 방만히 여기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아 이렇게 컴퓨터로 민원 넣습니다. 부디 강서구청장님께서 이 사태를 중히 여기어 시정 바랍니다. 오시기 전 모든 확인 동의서를 서명하고 이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 동물원에 오신 걸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엄연한 동물원이고 당신은 동물을 구경하는 것이 허락되지만 다시 한번 강요하자면 절대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버스 차량을 이용하오니 버스에서 절대 빠져나오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동하면서 주변에 있을 상황마다 주의사항과 앞서 여러분들이 서명한 동의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육사들과 특정 상황이 아니면 마주치지 마십시오. 사육사는 어느 누구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특히 당신이 차량을 벗어난다면 이미 사육사들에게 당신은 이곳 소유의 동물로 취급됩니다. 지금처럼 버스가 이동 중에 창문을 특히 열지 마십시오. 만약 버스가 정차하더라도 창문을 열지 마십시오. 규칙을 위반하고 여러분 중 한 분이라도 이상 반응을 보인다면 즉시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포박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여러분들의 목숨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버스가 멈추지 않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량 경고음을 내거나 차량에 배치된 샷건을 사용하더라도 자리에 얌전히 앉아 있으십시오. 절대 운전기사를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여러 동물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곳 동물원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이지만 질서와 법이 철저하게 없는 곳입니다. 동물들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절대 온순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과거가 어떠하든 흉폭하기 다름없습니다. 카메라 셔터를 터뜨리거나 동물에게 유사폭언 및 유사폭행 행위 시 그들을 자극해서 문제 발생 시 안전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최대한 동물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피하시길 권합니다. 차량이 사고 및 파손으로 인해 정차될 경우 조치입니다. 즉시 좌석에 배치된 방독 마스크를 준비하시고 피부 노출을 최대한 가리고 호송 차량을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 동물들의 폭주로 운전자, 안내원이 제압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또는 호송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물과 조우 및 접촉할 시입니다.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천천히 움직이지만 그 수가 많아 둘러싸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변 도구나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밀쳐내십시오. 특히 몇몇 동물들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다면 즉시 그 자리를 피하시고 사육사들을 찾아가십시오. 만약 접촉한 경우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기시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지급해드린 백신을 주사하십시오. 주사기를 본 동물들은 당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할 것입니다. 백신 주사 이후 주사기는 피리 주사기 전용 쓰레기통이나 즉시 동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리십시오. 사육사를 찾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신분증을 사육사가 보일 수 있도록 꺼내서 보여주십시오. 말씀드린 절차를 불응하고 사육사에게 접촉 시도 시 총기 사고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절대 여러분들의 목숨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동물에게 선행을 주지 마십시오. 어떠한 물질도 말도 건네지 마십시오. 그 선행이라고 행한 여러분들의 행동들은 동물들에게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울타리를 넘는 동물들이 보인다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동물원의 울타리를 넘는 여러 동물 어리거나 늙었거나 하는 동물들을 가엾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 동물원의 소유이고 격리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차량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십시오. 바닥에 쌓여있는 주사기와 솜을 신체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특히 도로 바닥에 있는 지폐를 줍지 마십시오. 백신 없이 죽는 순간 당신이 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버스와 호송 차량이 전복되고 관광객들에서 떨어졌을 경우 몇 년 전에 폐쇄한 병원 또는 은행 등의 안전한 공공기관의 몸을 피하십시오. 중독자가 아니다 라는 말과 함께 사육사와 같은 방법으로 신분증을 보여주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생존자가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총에 맞지 않기 위해. 하지만 이 방법은 사고가 생긴 이후를 가정한 최후의 방법입니다. 이곳은 초원을 생각하는 동물원이 아닙니다. 도시 속에 있는 이 동물원은 당신이 상상하는 초원이나 정글 속에 있는 동물원이 아닙니다. 만약 11번 항목과 동일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동물들이 다양한 무리 생활과 집단 사회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동물이 가장 얌전할 경우입니다. 이곳의 동물은 색만 다른 같은 종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의식을 자주 합니다. 의식을 하는 동안 그 동물들의 대부분은 신체가 정지하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이 정신을 차리는 경우 그 어느 때보다 난폭해집니다. 주사기가 주변에 떨어져 있거나 주사기가 꽂혀져 있는 동물은 접촉하여도 물리적 반응이 없습니다. 밀수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어느 누구든 동물로 만들고 돈을 위해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동물원의 실질적 세력이며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잡히는 순간 사진은 멀쩡할 수 없습니다. 관광이 끝나고 관광이 무사히 끝난다 하더라도 임시 대피소에서 이곳의 사람들 모두를 동물과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관광이 끝난 여러분들도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접촉으로 인한 중독으로 인해 동물로 변한 후일 수도 있으니 필수적인 신체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국가에서 버려진 도시이자 동물원입니다. 약에 취하려는 모든 세계인들이 이곳에서 쾌락을 위해 사람의 인격을 포기하고 지능이 현저히 없어지는 동물로 변해버립니다.
설명드린 위 내용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존중할 수 없다고 판단. 오랫동안 이미 저희 동물원 측은 그들 중 어떤 인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동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물원은 그들을 관찰하고 기자나 언론인 또는 관광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독자 동물 가족분들의 편의를 봐주지 못하고 최소한의 안전만 보장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1번부터 15번의 주의 사항을 숙지하시더라도 순간적인 개인적인 감정 또는 개인적인 판단을 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특히 저희 운영팀 눈을 피해 동물들에게 돈을 주지 마십시오. 중독된 동물들의 표적이 되거나 약을 구매할 돈으로 해결될 뿐입니다. 만약 관광객분들이 직접 동물의 탈출을 돕거나 같이 울타리를 넘으려 할 행동이 보일 시 그 즉시 관광객분들은 켄싱턴 동물원의 동물로 간주합니다. 절대 어기지도 개인적인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문자 그대로예요. 지금 당신 머릿속에 울리는 목소리는 여기 있는 호텔인 제가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 당신이 왜 호텔에 있냐고요? 자세히는 저도 모르지만 매년 당신 같은 운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곤 해요. 그래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수칙들만 잘 지키시면 이곳에서 안전하게 나가실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네? 제가 당신을 왜 돕냐고요? 아이 참, 질문도 많으셔라. 당신이 여기서 빨리 나가시든지 해야 다음 사람이 여기 올 때까지 잠이라도 자둘 수 있으니까요. 아, 혹시 나폴리탄 괴담 아세요? 아, 여기 오기 전에 나폴리탄 괴담 많이 하셨다고요. 네. 네, 그럼 이야기가 수월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한가하게 이야기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더 지체했다간 탈출만 힘들어질 테니 잘 들어주세요. 우선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두 번째 서랍 열어보세요. 7105호 열쇠랑 지도 보이죠? 일단 그거부터 빠르게 주우신 다음에 열쇠는 바지 주머니 속이든 어디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세요. 다음은 벨보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 호텔 내부 구조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있는 지금 이곳은 이 호텔의 9층이고 당신이 있는 호실의 번호는 9304예요. 지도 보이시죠? 네, 그거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긴 할 건데 가끔씩 수시로 호텔 내부 구조 바뀌니깐 너무 믿진 마시고요. 아, 지금 벨소리 들리시죠? 벨보이가 온 거니까 문 열어주시면 돼요. 근데 벨보이 모습 보고 너무 놀라진 마세요. 전에는 귀가 뾰족하고 피부가 파란 녀석이 왔었고 또 그 전에는 목에 촉수가 아무튼 걔네들은 자기 모습 보고서 놀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알아만 두시라고요. 벨보이가 건네주시는 종이 받으시면 돼요. 네, 그거요. 그거 글자가 당신이 읽기는 힘들겠지만 식권이거든요. 이따가 식당에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탈출하시려면 든든히 드셔둬야 합니다. 벨보이가 뭐라 말하고 있죠? 어차피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니까 마저 이야기나 하죠. 어차피 여기 사람들 죄다 당신은 못 알아듣는 언어랑 문자 쓰니까 그냥 대충 그런갑다 하고서 맞장구 쳐주세요. 참고로 제 목소리는 당신한테만 들리니깐 남들 앞에서 저랑 대화하는 티 내지 마세요. 만약 이미 들키셨으면 그냥 맘대로 하세요. 그게 당신도 저도 마음 편할 테니까. 사점, 비명이건 격정이건 웬만해선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전 지금 당신 안내해드리려고 방금 일어난 거라서 정신 사납기도 하고 당신이 소리를 지르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이상하게 여길 테니까요. 아, 마침 벨보이가 말을 마쳤네요. 손짓하는 거 보이시죠? 따라오라는 신호입니다. 놓치기 전에 따라가세요. 어차피 벨보이는 느리게 걸어서 웬만해선 놓치지 않겠지만 전에 어떤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께서 못 믿겠다며 반대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하셨다가 말 아끼겠습니다.
이제 벨보이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시면 8층으로 진입하실 겁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앞으로 7개 층만 더 내려가면 탈출 가능한 로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8층에서 7층 내려가는 계단은 여기 반대편에 있어요. 누가 설계를 이따위로 해놨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정말 덕분에 나가기만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진 그냥 걷기만 하면 되니깐 그다지 어렵진 않겠네요. 8층의 사람들은 대부분 당신을 우호적으로 여기고 들고 있던 칵테일을 권할 거예요. 마시지 마세요. 절대 특히 새우가 꽂혀 있는 칵테일이라면 더더욱. 저 사람들은 당신이 이거 마시면 안 되는 줄 몰라요. 그렇다고 굳이 가서 당신 정체를 밝히진 마세요. 제가 깜박하고 말 안 한 게 있는데 사람들 얼굴 너무 자세히 쳐다보지 마세요. 당신이 심연을 들여다보면 심연 또한 당신을 들여다보는 법이죠. 당신이 사람들을 유심히 본다면 그 사람들도 당신을 유심히 볼 거고 곧 서로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될 겁니다. 별로 좋지 않은 결말이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싶은 욕구가 든다면 잘 기억하세요. 저 사람들은 사람이 되다 만 것처럼 생겼습니다. 몸 전체에 눈이 박혀 있는 사람, 머리가 3개인 사람, 얼굴이 없는 사람. 그닥 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죠? 어느새 7층으로 향하는 계단에 도달하셨네요. 계단 내려갈 때 외곽의 검은 타일 부분은 밟지 마세요. 어차피 너무 외곽이라서 작정하고 밟지 않는 이상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7층 사람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당신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냥 시큰둥한 척 하면서 관심 없는 척 지나가시면 금세 흥미를 잃을 테니 안심하세요. 아까 열쇠에 적혀있던 7105 기억하시죠? 최대한 빨리 찾아서 문 열고 떨어지세요. 바로 6층에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좀 아프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6층부터는 상가 건물들이 있어요. 호텔인데 왜 백화점처럼 상점들이 들어섰는지는 묻지 마세요. 나도 모르니까. 5층에서 6층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중립적이에요. 그 말인즉슨 당신이 남들 보기에 이상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해코지 할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코너 돌아가시면 의류 매장 코너 있거든요. 거기서 검은색 선캡 하나만 사세요. 촌티가 나긴 하지만 그게 그나마 거기서 당신이 후유증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에요. 비용은 머리카락 한 움큼입니다. 이제 그 모자를 당신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눌러 쓰세요. 좋아요. 이제 웬만해서는 남들이 당신의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패션 센스는 좀 구리긴 하지만요. 이제 5층 내려가는 계단을 찾으세요. 5층 내려가는 계단 위에 유리 파편이 널려 있으니 밟지 않게 조심하세요. 밟는 순간 비명보다 큰 소리 납니다. 5층은 푸드코트입니다. 보통 푸드코트 하면 맛있는 음식 냄새를 떠올리실 테지만 웬만하면 코 막고 계세요. 그냥 어휴 냄새. 5층에 진입하고 나서 2블럭 정도 전진하신 후 왼쪽으로 꺾으시면 면면정이라는 국수집 있으니깐 들어가세요. 아까 받은 식권 기억하시죠? 그거 카운터에 제출하시면 직원이 주문을 받을 거예요. 당신이 여기서 드실 수 있는 메뉴는 인스턴트 쌀국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로 배가 차진 않으시겠지만 어쩌겠어요. 다른 요리들은 다 당신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닌데 다 드셨으면 반드시 영수증 가지고 나오세요. 나중에 로비에서 필요하니까요. 네. 배불러서 잠깐 쉬고 싶으시다고요? 어쩔 수 없죠. 그럼 나가지 말고 여기서 잠깐 앉아서 쉬고 있읍시다. 저도 마침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입에 침이 마를 지경이었으니까요. 여기선 그래도 뭐 없어서 편히 쉬실 수 있으니까 잠이라도 푹 자두세요. 얼굴을 보아하니 충분히 휴식을 취하신 것 같군요. 그럼 빠르게 움직입시다. 이제부터는 꽤 힘드실 거거든요.
식당에서 나오셨으면 에스컬레이터가 보이실 거예요. 타지 마세요. 애초에 여긴 당신이 그렇게 쉽게 내려갈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어요. 저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거랑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대신 오른쪽으로 도르셔서 쭉 직진하시면 횟집 근처에 로프가 있으니 그걸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횟집 근처 냄새가 좀 많이 심하니 코 세게 움켜쥐시고 로프 타실 때 손 안 미끄러지게 조심하세요. 4층은 음반 가게입니다. 혹시 귀를 막을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최대한 이용하세요. 거기 음악은 당신이 듣기엔 귀가 찢어질 듯 아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당신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이 동원될 테니 항상 오감을 주의해 주세요. 아, 마침 저기 귀마개가 있네요. 수상해 보이지도 않으니 써보시는 건 어때요? 아무래도 탈출하신 먼저 번 사람이 놓고 간 것 같군요. 친절도 하셔라. 4층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의 감상만 방해하지 않는다면야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감상은 청각적 요소만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힘들어지실 겁니다. 락이나 헤비메탈 코너는 발도 들이지 마세요. 클래식, R&B, 블루스 같이 그나마 조용한 음악을 다루는 코너만이 당신이 발이라도 들일 수 있는 곳입니다. 가곡, 오페라 코너로 향하세요. 만약 그곳에 도착하시면 트렌치, 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성을 찾도록 하세요. 코너 자체가 굉장히 커서 찾기 힘들어 보여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유일하게 당신과 같이 멀쩡한 사람의 몸을 하고 있기에 구분하기에는 쉬울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진 마시고 되도록이면 눈을 피하세요. 저 사람도 결국 본질은 같거든요. 그 사람을 찾으셨으면 그곳에 꽂혀있는 CD 중 슈베르트의 마왕, 오페라의 유령, 마탄의 사수의 환희를 꺼내어 그 사람에게 건넨 후 자신은 돈이 없으니 대신 결제해 달라고 하세요. 당신이 부탁하는 태도가 충분히 불쌍해 보였다면 그 사람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할 겁니다. 언어는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말하는 톤을 들어보면 대강 알 수 있잖아요. 계산을 마쳤다면 음반 가게 중앙에 홀에 배치되어 있는 축음기에 CD를 하나씩 꽂았다가 빼세요. 굳이 재생시키지는 않아도 되니까 최대한 빨리 수행해 주세요. 그리고 축음기 근처에 있는 모습을 절대 그 남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이 불쌍히 여겨 물건을 대신 사준 사람이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면 당신도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 작업을 마치셨군요. 그럼 이제 알아서 당신이 있는 플로어가 자동으로 3층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제 진짜 긴장하셔야 합니다. 2층에서 3층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적대적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당신한테 썬캡스라고 했던 이유예요. 쟤네 당신 못 죽여서 안달난 애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꼼수가 있습니다. 3층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떨어지세요. 어차피 3층 높이에서 떨어져 봤자 팔다리밖에 더 부러져요. 당신, 그러고 보니 달리기엔 자신 있죠? 철문 밖으로 나간 순간부터 빠르게 움직이셔야 할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3층은 직원용 휴게실과 카페가 반반씩 배치되어 있는 구조예요. 당신이 문을 열었을 때 직원용 휴게실이 아니라 카페에 있길 바라세요. 젠장할 직원용 휴게실이로군요. 이제 아셨으면 빨리 뛰어요. 당신 눈엔 보이지 않겠지만 당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아, 저기 갈색 사물함. 저기 저거 보이시죠? 저기 가서 빨리 숨어요. 열었을 때 나는 악취나는 내장이랑 핏덩이는 신경 쓰지 말고 휴, 악취에 당신 채취가 묻힌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나오셔서 탈출 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숨 차서 힘드시겠지만 숨 참으세요. 쟤네들 지금 당신 어디 갔는지 수색 중입니다. 못해도 10초 정도는 참으실 수 있으시죠? 아, 미치겠네요. 쟤네 경비 호출벨 눌렀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경비한테 잡히실 것 같으면 그냥 혀 깨물고 죽어요. 그 편이 훨씬 나을 테니까 이제 악취나는 내장이랑 눈알들 뒤집어 쓰고 사물함에서 나오세요. 냄새는 나겠지만 어쩌겠어요. 그 편이 죽거나 경비한테 잡히는 것보단 낫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당신을 알아볼 겁니다. 그렇겠죠. 쟤네 짬밥이 몇 년인데요. 냄새는 그냥 당신 채취 묻히게 하려고 한 겁니다. 다시 뛰어요. 휴, 겨우 카페에 도착하셨군요. 이제 직원들은 여기 못 넘어올 겁니다. 대신 경비들은 올 수 있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카페에 사람들이 없군요. 폭풍전야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뛰어요. 아, 저기 비상용 계단이 있군요. 저기로 내려가시면 이제 2층입니다. 젠장할, 비상벨이 울렸네요. 저기 위에 치익 하면서 가스 살포되는 소리 들리시죠? 코랑 입 막고 뛰어요. 2층이군요. 이제 한 칸만 더 내려가시면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정신줄 놓지 마시고 힘내세요. 2층은 어디 보자 세탁실과 매점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왜요? 저도 항상 모든 것을 꿰고 있진 않다고요. 애초에 저 호텔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층 사람들도 당신 못 죽여서 안달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직원들 마냥 촉 좋아서 당신 쉽게 찾으니까 힘들겠지만 어서 뛰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층 사람들도 당신 못 죽여서 안달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 대부분 세탁실이랑 매점에 정신 팔려 있으니 운 좋으면 들키진 않겠네요. 냄새도 지우고 선캡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지금 당신처럼 어디 못 나가서 안달난 듯한 행동을 하면 들켜버린다고요. 여기 탈출 방법이 어디 있더라. 지금 찾는 중이니깐 재촉하지 마요. 이번엔 진짜 창 밖으로 뛰어내리시면 됩니다. 설마 2층 높이에서도 뛰지 못하실 만큼 쫄보는 아니시죠? 찾았어요. 일단 매점 가셔서 맥주 2병 사세요. 네? 뭐 무슨 브랜드 사냐고요? 지금 브랜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카운터에 가면 점원이 맥주 한 병당 눈알 1개라고 하시면 카운터 옆에 점원용 인공 눈알 2개를 대신 지불하세요. 네? 죄책감이 느껴지신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그럼 당신 눈알이라도 뽑으실 건가요? 이제 맥주병 들고 세탁소 아주머니께 가셔서 술 한잔 하자고 해봐요. 이분이랑도 말 어차피 안 통하니깐 괜히 입 열어서 들키지 마시고 그냥 말 없이 맥주 한 병 건네시면 알아서 알아듣습니다. 이제 아주머니와 술을 함께 마시며 천천히 힘들었던 일들 푸념해봐요. 인생 조언도 좀 듣고 아주머니께서는 술을 좋아하시지만 한 잔만 마셔도 취하셔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곤 합니다. 이제 아주머니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세요. 당신한테도 관심이 끌리기 전에 이제 당분간 사람들의 관심은 당신이 아닌 아주머니에게로 향할 겁니다. 이제 그 틈에 아까 챙겨갔던 영수증 잘 확인하시고 선캡도 잘 붙들어 매세요. 1층 가는 계단은 비상계단 문 열자마자 바람이 심할 거예요. 제가 방금 선캡 붙들어 매라고 했던 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1층이군요. 이제 당신이 챙겨왔던 선캡과 영수증을 로비의 직원에게 제출하세요. 로비 직원은 당신에게 매우 적대적이지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대신 경보를 울릴 수는 있으니까 괜시리 놀라지 말고 그냥 뛰어서 나가시면 돼요. 안녕히 가세요. 네. 나갈 수가 없다고요? 대체 무슨... 네. 아까 아주머니랑 같이 맥주를 마셨다고요? 내가 못 살아. 제가 아까 여기서는 그 인스턴트 쌀국수밖에 먹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휴, 그냥 맘대로 하십시오. 난 모르겠다. 잠이나 자야지. 아직 문 안 열었지?
열었으면 어쩔 수 없네. 계속 주의 경계하면서 읽고, 안 열었으면 이거 편하게 다 읽고 열어. 옆에 손전등 챙기고. 아무튼 너는 눈 떴더니 어느 방일 거고 시계랑 창문, 문 하나만 있을 거야. 창문 밖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정말 아무것도. 시계는 잘 모르겠어. 문은 이거 다 읽고 열어. 만약 다른 곳에서 깨어났으면 알려줘. 그리고 눈치껏 행동하고 꼭 살아남아. 일단은 좀 슬프지만 너는 여기에 갇힌 거야. 그래도 나갈 수는 있긴 해. 좋은 선택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나가기 싫다면 그냥 문 열고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녀. 훨씬 편해질 거고 친구들도 많아. 조금 아프긴 할 거지만 아무래도 배에 있는 쓸데없는 걸 빼는 거는 조금 아플 거야. 나가기도 무섭고 아픈 거도 싫으면 그냥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충분히 커서 쉽게 넘어가질 거야. 이게 유일하게 편한 방법일 수도 있어. 나가고 싶으면 아래 내용을 외우는 게 좋을 거야. 최대한 정리해서 설명해 줄게. 계단을 내려가. 계단 올라가지 말고. 그거 진짜 계단 아니다. 대부분 계단은 같은 위치에 있는 그냥 계단인데 몇몇 층은 계단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 내가 아는 선에서 정리해봤어. 7층. 여기부터는 몇 번 정도 내려가는 곳에 갈림길이 있을 거야. 없으면 그냥 내려가면 되고 있으면 왼쪽으로 가. 98% 정도는 왼쪽이더라고. 잘못된 길 갔다고 돌아오면 안 돼. 왼쪽이 잘못된 길이었으면 어쩔 수 없지. 23층. 여기는 완전 새까만 사람처럼 생긴 게 있을 건데 무시해. 그게 보인다고 티내지 마. 걔 자기 보이는 거 알면 등 뒤에 붙어서 계속 따라올 거야. 그러면 다른 애들도 내 위치 알아버린다. 그러면 굳이 힘 빼지 말고 편하게 죽어. 어차피 살 수 없거든. 37층. 거기부터는 시체가 있을 건데 그거 함정이야. 시체 만지면 거기 있는 벌레 바로 내 몸에 들어올 거야. 겨우 벌레긴 한데 얘가 독이 있어서 내 몸 마비시키고 내장부터 천천히 갉아먹을 거야. 신경은 그대로라 많이 아플 거야. 그러니까 그 층은 빠르게 내려와. 87층. 아이가 우는 소리 들리면 내려가지 마. 소리가 끝나면 내려가. 103층. 여기서는 평범한 인간처럼 생긴 것이 벽에 머리를 박고 울고 있을 거야. 87층에서 우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우는 소리를 들었으면 울고 있는 것에 어깨를 쳐서 부르고 87층까지 올라오면 돼. 어깨를 치는 순간부터 그것은 울면서 너를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뒤돌지 말고. 87층에 도착했을 때 그것의 울음이 그치면 뒤돌고 다시 내려가도 돼. 울음이 그치지 않으면 마음대로 돌아다녀. 118층. 여기는 문이 있을 수도 있어. 일단 문이 없으면 다행인데 문이 있으면 욕심이 없기를 기도해. 문이 없으면 그냥 가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계단이 나올 거야. 내려가면 돼. 문을 연 순간 너의 무언가를 가져갈 건데 그게 하나일지 필요 없는 것일지는 문만 알겠지. 그냥 별로 필요 없는 걸 가져가길 바라면 돼. 126층. 여기는 미로처럼 되어 있을 거야. 멈추지 말고 최대한 빨리 나가. 막다른 길만 아니면 돼. 막다른 길은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마. 158층. 앞에 마네킹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야. 표정 잘 봐봐. 웃고 있으면 그냥 내려가도 돼.
울고 있으면 마네킹 머리를 뒤집어두고 내려가. 화나 있으면 구석으로 가서 벽 보고 엎드려 있어. 10초 정도 있으면 웃는 얼굴로 바뀔 거야. 안 바뀌면 바뀔 때까지 해. 보통 1분 내로 끝나. 머리가 없으면 마음대로 돌아다녀. 159층. 여기는 넓어. 조금 많이. 여기서는 마네킹 같은 게 나와. 위층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거. 그런데 조금 많아. 거의 대부분은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한두 개는 움직이더라고. 그 한두 개 때문에 조금 신경 써야 해. 그 한두 개는 몸이 고깃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 걸을 때마다 찰박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소리 듣고 움직여. 절대 잡히지 마. 잡히면. 아무튼 잡히지 마. 이것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거야. 197층. 그게 없기를 기도해.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그게 나오면 방법이 없어. 미안해. 235층. 거의 다 왔어. 마지막이야. 여기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많을 거야.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겠지 알겠지만 절대 도와주지 마. 그들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도, 너만 아는 어떤 정보를 말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 보이더라도, 너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절대 도와주지 마. 264층. 여기가 끝이야. 앞에 문이 있을 거고 그 문을 열면 새로운 공간이 있을 거야. 잔디밭이면 거기서 잠만 자면 돌아갈 수 있어. 모래가 가득하면 일단 탈출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세계가 이 계단보다 좋을지는 모르겠네. 선택에 맡길게. 어느 식당이면 원하는 음식 아무거나 먹어도 돼. 비용은 생각하지 마. 그들이 베풀어주는 마지막 잡이야. 만약 문이 없으면 축하해. 선택받은 거야. 좋을진 모르겠지만 그들은 너를 마음에 들어 했어. 그냥 다른 생존자들 찾아다녀. 규칙 지킬 필요 없어.